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약학회의 회장 정상원 약사라고 합니다. 오늘 월간 스포츠 의학에서 간단하게 강의를 맡게 되었고요. 김상원 교수님 추천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아마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당일 이렇게 라이브로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해서 보내게 돼서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주제는 도핑 걱정 없이 안전하게 선택하는 약국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앞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지금 현재 스포츠 약학회 회장을 하고 있고요. 스포츠 약학회에 대한 부분은 뭐 뒤에 뭐 설명이 가능하다면 설명을 이어서 할 거고요. 현재 뭐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스포츠 영양학과 약학에 관심이 많고요. 약사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운동선수들과 어떠한 또 선수 지원 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그 어떤 강의의 어떤 시작을 좀 이런 기사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안병훈 선수 같은 경우는 10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제 도핑에 걸려서 3개월 출전 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기침약을 먹어서 징계를 받게 되었고요. 이 기침약은 당연히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약국에서 구매를 하셔서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약에 대한 성분이 아무래도 뭐 기침약에는 S3에 해당하는 뭐 트리메토퀴놀 성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S6에 들어가 있는 뭐 에페드린이나 슈도에페드린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거라 추측이 가능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는 뭐 부주의하고 또 이제 부모님도 심지어 운동선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부주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약국약 도핑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안전하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도핑에 대한 정의는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최근에는 도핑이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뭐 방법 도핑이라든지 뭐 기술 도핑 등이 굉장히 정교해져서 유전자 도핑도 있고 그거 이외에 다양한 도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 도핑 방지 규정, 뭐 세계 반도핑 기구 와다에서 하는 거와 동일하겠지만 제13조 1호와 11호에 해당하는 거에서 위반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도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뭐 유명한 랜섬 스트롱 선수 사진도 준비를 해봤고요. 음. 그렇다면 이제 금지 약물의 기준과 구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제 처음이라 생각하고 강의를 한다면 첫 번째로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경기력 향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가 금지 약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약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약이라는 것이 적절한 상황에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위 1번과 3번과 같이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의해서 사용이 되면서도 부작용에 의해서 건강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위험이 되는 경우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지 약물에 대한 기준과 구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세계 반도핑 기구는 잘 아시겠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이 개정되는 금지 목록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 최근에도 24년 1월부터는 트라마돌 성분에 대해서는 S7 마약으로 포함이 되면서 뭐 처방약으로 나오는 성분이긴 하지만 정형외과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또 생겼는데요. 이런 거와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금지 약물의 기준과 구분은 잘 아시겠지만 상시 금지와 경기 기간 중 금지로 구분을 하고요. 상시 금지 같은 경우는 경기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금지된다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동화 스테로이드가 여기 포함이 되고 이뇨제라든지 아니면은 EPO와 같은 성분들이 상시금지 약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운동선수들이 이제 부주의하게 또는 이제 비의도적으로 생길 수 있는 도핑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기기간 중 금지 약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기기간 중 금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예정된 경기 전일 오후 11시 59분부터 해당 경기 및 그 경기와 관련된 시료 채취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이 기간 안에 그 선수의 소변이라든지 혈액 샘플에서 이 약물이 발견되지 않아야 되는 성분들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있던 성분들에 대해서는 상시금진도 포함이 되지만 TU이라고 해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승인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 경기간중 금지에 대표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S6 흥분제가 포함이 되고 S7 마약 성분 그리고 대마 성분이라든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성분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시금지, 경기간중 금지 있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상시금지랑 경기간중 금지에서 제가 이제 앞에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뭐 동화작용제라든지 또 펩티드 호르몬, 성장인자, 유사제, 뭐 그리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는 뭐 EPO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S3에 포함되는 것은 베타2 작용제로서 일반적으로 스포츠 천식이라든지 천식에 활용되는 기관지 확장제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S4 호르몬 및 대사변 조제 같은 경우는 S1에서 활용되는 약물들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인 이제 에스트로겐 증가를 막는 이런 성분들이 대부분 S4에 포함이 되고 그거 이외에도 뭐 트리메타지딘이라든지 뭐 인슐린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S5 이뇨제빈 은폐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뇨제는 내 체중 감소라든지 아니면 내 몸 안에 있는 약물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은폐제로 포함이 되면서 상시금지가 해당이 되고요. P1의 특정 종목 금지 물질에서 베타 차단제 같은 경우는 상시금지인 같은 경우는 사격과 양궁에만 해당이 되지만 어쨌든 굉장히 주요 이제 우리가 언급이 되기 때문에 P1 같은 경우도 그냥 상시금지에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중에서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은 걸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다음에 그 밑에 거 이어서 간다면 경기기관중 금지 물질에는 다 설명 아까 앞에서 좀 해버렸네요. S6 흥분제 그리고 S7 마약, S8 카나비노이드, 대마 포함이 되고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포함이 된다. 여기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S가 의미하는 건 substance 물질을 의미하고요. 그전에는 drug이라고 하는 약물 표현을 했었다가 우리가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도 여기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substance 물질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면서 S라고 하는 키워드를 활용하게 됐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로요. 약국에서 만나게 되는 이제 보편적인 뭐 처방약이긴 하지만 만나게 되는 것 중에 베타2 작용제인 S3를 볼 수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제고요. 요 성분 같은 경우는 살부타몰, 뭐 살메테롤, 폴모테롤, 빌란테롤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약물들이 작용하는 방법은 기관지에 작용을 해서 우리가 보통 기침을 한다라는 건 기관지가 수축되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걸 확장시킴으로써 좀 더 공기의 원활한 이동을 통하고 기침을 덜하게 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약물들은 우리가 복약지도 내에서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약국에서 진행되는 복약지도 내에서 사용하는 용량 내에선 당연히 허용이 되고 있는 거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성분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그 안병훈 선수의 사례에서 기침약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것 또는 S6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말씀드리면 S3에 포함이 되는 기관지 확장제 성분 중에 트리메토키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일부 기침약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다분할 수 있는 성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검색 결과 리스트, 이제 우리가 약학정보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신다면 일반 약도 나오게 되고 또는 뭐 카다라든지 우리가 이제 약학 그 정보를 검색하시는 곳에서 도핑 여부를 검색하시게 된다면 상시금지 약물로 뜨는 약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트리메토키놀 성분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되고 기침감기약을 구매를 하실 때 약사한테 묻거나 또는 성분을 확인하셨을 때 이 트리메토키놀 성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S5에서 이뇨제 은폐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아까 말했던 대로 약물에 대한 배출을 굉장히 촉진시키기 때문에 은폐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 그리고 체중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또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실 동화작용제 이후 다음으로 이뇨제가 상시금 도핑 금지 물질 중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뇨제 같은 경우는 탈모를 처방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이뇨제 성분 자체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상담을 하고 운동선수 힘을 밝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뇨제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상시금지 물질이기 때문에 뭐 몸에 빠져나가는 세척기간을 고려한다거나 하는 이런 거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뭐 그렇게 정당한 그 내용의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냥 피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뇨제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일반 의약품 중에 이뇨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 이제 여성 선수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겠지만, 우리가 일반 의약품 생리통 약에 들어가 있는 거에도 이뇨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파마브롬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대표적인 약을 적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생리통 약을 구매하게 됐을 경우에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 파마브롬인데, 이뇨제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것도 상시금지 물질일까라고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 성분의 같은 경우는 예외인 성분이기 때문에 도핑에 대해서 안전하다라는 부분 인식하시고, 복용하는 거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파마브롬 성분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이뇨제가 생리통 약이 들어가냐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생리 기간이 됐을 때 여성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몸 안에 뭐 자궁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물이 차게 되면서 압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압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파마브롬 성분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뇨제 성분이 들어가니까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이 이뇨제 성분은 예외 성분이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혹시나 운동선수들 중에서 생리통약을 복용하는 선수들이 있다면 안전하게 복용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성분은 이제 경기기간 중 금지 물질에 속하고 S6에 포함되는 흥분제인데요. 뭐 특정과 비특정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특정 항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이라고 해서 경기력 향상 이외의 목적에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경기력 향상으로 사용 가능성이 큰 약물로 비특정 약물에 비해서 규정이 완화되어 작용이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뜻은 뭐냐면, 특정 흥분제 같은 경우는 꼭 경기력 향상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콧물이나 코막힘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꼭 경기력 향상이 아니고도 사용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사실 비특정 흥분제에 비해서는 규정이 완화돼 있지만, 그래도 도핑에 걸렸을 경우에는 제약이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해당 성분 함유 다이어트 약 또는 종합감기 같은 경우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적었는데요. 해당 성분의 함유에 대한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약 처방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에페드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감기약이 포함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처방 세트 안에 포함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요.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는 종합감기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코막힘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콧물을 풀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에페드린 계열 성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도핑에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비특정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뭐 암페타민, 모다피닐, 펜터민, 펜티메트라진 이런 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당연하게 뭐 암페타민 같은 경우는 처방이 되지 않는 뭐 마약 성분에 포함이 되고, 모다피닐 같은 경우는 ADHD이긴 한데요. 요건 ADHD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있을 경우에는 TUE가 가능한 성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복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무조건 걸리는 성분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하시면 되고, 펜터민은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나비약이라고 불려졌던 다이어트약 성분입니다. 그래서 뭐 디에타민, 휴터민 이건 상품명이고요. 펜터민이 성분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6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슈도에페드린의 작용은 일반적으로 비충혈 제거 효과를 갖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이 성분들이 뭐 노르에프린의 작용을 증가시키고, 또 직접적으로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데, 요거 자체가 단순하게 비충혈, 그러니까 코 쪽에 있는 쪽, 여기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빵빵해진 이 비충혈된 성분을 이렇게 뚫어주게 하는 걸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약물은 이제 복용하게 되면 전신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심장에서 피부, 위장관 혈류를 줄이고 팔다리 근육으로 더 많은 혈액을 보내는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운동 능력 증가 효과가 있다고 해서 도핑 성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나는 그냥 코 막힌 코 푸는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 성분이 이제 혈액이나 소변에 발견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점을 인식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가장 약국에서 만나는 약 중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성분이고 가장 위험하게 접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인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표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좀 너무 작긴 하지만 그 위쪽에 있는 것들이 국내 약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종합감기약을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밑에 보시면 슈도에페드린, 그다음에 디메틸에페드린 염산염을 적어 놨는데, 이 두 성분들이 다 이제 도핑에 적발되는 성분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모든 감기약에 다 걸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종합감기약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 구매를 할 때 선수가 시즌 중이라면. 비시즌 중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시즌 중이라면 조심해야 되는 성분이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S9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류가
처방에 많이 나오긴 하죠. 이제 처방 약물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주사제로도 쓰이고 연고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흡인제라든지 안약 등에도 다 포함이 돼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용도로.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선수들이 이걸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약도 조금 포함이 돼 있지만 대부분 처방약이긴 하나 그래도 인식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도핑에 걸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조는 스테로이드 구조로 굉장히 흡사해서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유사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이런 남성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동화 스테로이드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하고 굉장히 유사한 이 동화 스테로이드 S1과는 조금 다르게 도리어 이제 근육 이완 작용을 갖는다. 그래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와는 반대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얘는 오히려 이제 면역을 낮추는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염증을 가라앉히게 하는 효과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뭐 알러지, 천식,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대부분의 염증 질환에 모두 사용된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체내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나오는 코르티졸이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결국엔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의해서 이 이니비트 억제가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나 아라키돈산 같은 거에 대한 이런 염증 반응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인플라메이션이 억제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염증이 다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이슈는 뭐 최근에 이제 스포츠 의과학 쪽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22년도에 그 국제표준 주요 변경사항 그리고 사실 24년부터는 직장으로에 대한 스테로이드에 대한 직장 투여에 대한 부분에 세척 기간도 이제 제시를 함으로써 이제 선수들이나 뭐 선수 지원 인력분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게 자료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일단 22년에 이 금지 목록 국제 표준이 굉장히 이제 브로드하게 넓어지게 되면서 선수들이 이제 부상이라든지 뭐 재활 간의 약 활용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아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 기간 중에는 모든 경례 주사 투여가 금지되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이제 어, 관절 강주사 같은 경우에도 막히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무통주사라는 주사를 많이 맞으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금지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구투약의 예시로 입점막이 추가가 됨으로써 입점막이 작용되는 약물들 일반적으로 페리덱스나 오라메디 패치 같은 경우는 일반 약품으로도 판매가 되는데 요거의 활용 부분도 경기 기간 중 금지된다라는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표현은 이미 제시가 됐던 표현인데 한번 제가 다시 가지고 와봤는데요. 금지 경로 확대에 대한 부분은 22년이 되면서 경규투약 부분에서 입점막이 포함되었고 주사가 근육과 정맥주사 금지만 포함이 되었다가 모든 경로가 포함이 되면서 국소주사가 포함이 됐는데 이 국소주사가 흔히 이제 관절 뒤, 관절 내, 힘줄 주위, 힘줄 내, 요런 뭐 척추 강내, 활액 낙내 이런 그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스포츠 손상의 인대 건등의 근골격계 염증성 통증을 완화할 때 사용되는 주사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경기 기간 중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슈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한 것대로 입점막에 대한 부분이 추가된 부분은 또 이제 입에 우리가 입병이 좀 많이 날 겁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운동선수 분들께서 운동량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운동이나 훈련량이 많아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교감신경 항진에 따라서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강 내에 비타민 보충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제 입점막이 헐게 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입에 빵꾸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구내염이 생길 확률이 높고 구내염 때 활용되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이제 추가가 됨으로써 이제 위험하게 됐다 활용하는 것이 좀 피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입점막에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일반 약품도 꽤 있어요. 복용하는 일반 약품도 있고, 그다음 가글형도 있고,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입점막에 작용할 수 있는 일반 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대체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투여 경로별 배출 기간, 이건 흔히 이제 세척 기간이라고 표현하는 거, 여기 국소 주사에 대한 부분은 10일 정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건 예시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에 대한 그 어떤 그 약동학적 기반을 대상으로 배출 기간을 선정을 했지만 운동선수의 컨디션, 성별, 뭐 체중,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 배출 기간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 기간을 두고 중단을 하셔야 된다. 뭐 일반적으로 뭐 10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3일에서 5일 정도 더 붙이시는 거를 보통은 추천을 드리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혹시나 맞았다면 또는 먹었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경기 기간 중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입점막이 포함됐다라는 것이 이제 금지가 됐지만 그거 이외에 우리가 흔히 이제 피부 가려움증이라든지 피부 염증이 있을 때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 또는 이제 안약에 우리가 눈에 염증이 있거나 이랬을 때 이제 처방을 받으시면 안약에 이제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또는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스포츠성 천식으로 인해서 앞에 말했던 베타작용제 그 흡인제를 활용하는 경우에 흔히 그 흡인제 성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테로이드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다 허용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부분은 뭐냐면 경구 복용, 그러니까 잇몸에 바르는 것도 사실은 연고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피부 연고 같은 경우는 걸리지 않는다. 다만 잇몸이나 구강에 적용하는 연고는 걸린다. 경기 기간 중에는 그 부분을 인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약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약국에서 작용되는 한약 제제에 대한 얘기만 드릴 건데요. 일단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한약제제, 생약제제 등의 도핑금지 한약제제에 대한 부분은 대한스포츠 한의학회에서나 뭐 다양한 한의사님들께서 정리해 놓으신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마왕과 바나, 뭐 자하거, 마자인, 호미카, 보두, 귀판 뭐 이런 성분들 그리고 유통금지 한약 성분 같은 경우 밑에 정리를 해놨지만 이런 성분들 그리고 이제 감초 이슈가 좀 있는데 감초 이슈에 대한 부분까지도 언급을 드릴 겁니다. 잘 보시면 제가 가로치고 S6, 8 뭐 이렇게 써놓은 건 거기에 해당하는 금지 그 카테고리를 적은 거고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첫 번째로 마황 같은 경우는 그 지표 성분이 에페드린 성분이기 때문에 그 에페드림의 반감기를 확인하였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소청룡탕, 갈근탕 이렇게 나오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소청룡탕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이제 과립제를 저희가 이제 한약제제로 제공을 해드릴 때 콧물이라든지 코감기 있으시는 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과립제가 소청룡탕이고 갈근탕 같은 경우는 몸살 감기라든지 이제 감기 기운, 초창기에 감기 기운 있으실 때 제공해드리는 감기 약에 포함이 되는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방제인데요. 그래서 갈근탱 송청룡탕을 복용했을 경우에 잘 보시면 용량을 단회 복용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 뭐 다회 복용을 했을 경우에도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반감기에 보통 5에서 6회 정도가 지나면 끝나는 건데 일반적으로 하루 이틀 길게는 3일 정도까지만이더라도 중단을 하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부분은 에페드린 성분 조심하셔야 된다. 하지만 비시즌기에 내가 이걸 복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한 3일 정도 지나면 몸 안에 다 빠진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나라는 성분도 우리가 이제 숙취나 술을 많이 드시고 이제 속쓰림 때 많이 드시는 게 뭐 바나 바나 후박 바나 사심탕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바나 사심탕이라고 하는 약 제제도 약국에서 굉장히 다양한 제제로 판매가 돼요. 왜냐하면 술약으로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어서 뭐 시럽 제제, 알약 제제, 가루 제제로 다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바나라고 하는 성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에페드린의 함량이 8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즉 보통 3일 이내면 내가 뭐 도핑을 하는 뭐 한창 시즌 중이라면 당연히 복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권장을 드리고요. 근데 내가 시즌이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3일 정도, 이틀 정도를 생각하신다면 일반적인 종합감기약 선택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초 성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한약에 대한 파트에서 한의사분하고 의사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조금 뜨거운 감자가 되는 성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감초에서는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이제 주요 성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당질 코르티코이드 아까 S9이라고 말했던 부분은 다른 계열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도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자 책임이 가장 크고 환자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억지로 뭐 선택해서 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굉장히 한약 제제 속의 감첨량이 작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알도스테론 그러니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굉장히 높아서 생길 수 있는 그 질병도 하루에서 100에서 200g 정도를 한꺼번에 복용할 경우인데 한약제제 한 포에 들어가는 게 2g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100포 이상 먹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크게 위험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제 어쨌든 선수들 입장에서 불편하시다는 느낌을 받는다거나 혹시나 도핑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부분이라면 저는 복용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성분도 내가 비시즌기라면
당연히 사실은 이제 뭐 강제 코르티코이드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비시즌계는 더더욱이나 이제 편하게 복용하셔도 된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약국에서 복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한약 제제들, 이제 일반 약품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뭐, 갈근탕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감기, 뭐, 소중탕은 콧물 감기, 백문동탕은 뭐, 기침 가래, 뭐, 감석탕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이제, 목이 뜨거워질 정도로 세게 하는 기침, 뭐, 소시오탕 같은 경우도, 약간 오래된 감기, 뭐, 은교산도 염증성, 뭐, 기관지염, 뭐 구풍해독탕 같은 경우도 이제 기침 증상이라든지 몸 안에 열기가 있을 때, 열이 좀 많을 때, 염증성 열이 있을 때, 뭐 쌍화탕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체력을 회복한다거나 감기 기운으로 떨어진 떤 그런 기력을 회복하는 데 활용이 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에 다 감초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한약재제라도 사실은 복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초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우리가 그 도핑에 걸린다고 하는 강제 코르티코이드와 다르다는 거는 좀 인식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본인의 어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이라 쉽사리 복용하셔라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워서 다만 이제 비시즌기에는 편하게 복용하시고 특히나 이제 이것도 배출하는 기간이 2, 3일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혹시나 걸린다 하더라도 걸리지 않는 수준의 함량이고 걸리지 않는 기간 내에 세척이 다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시즌기라면.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기 밑에 보면 제가 이 유통 금지 또는 유통 제한 한약 중에 인테반 자아거라는 게 있는데요. 인테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태반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통되는 건 인테반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염소태반 뭐 다양한 이런 태반들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 태반에는 굉장히 다양한 아미노산이라든지 뭐 DNA 등이 포함이 돼 있고 몸 안에 굉장히 도움되는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옛날부터 굉장히 이제 몸에 좋은 이제 영양제처럼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국에도 이 자아고가 포함된 자연강장제가 앰플 형태로 한 뭐 5에서 7천 원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비싼 거에 속하는 자연강장제로 포함이 돼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그럼 걱정을 하실 겁니다. 아, 이거는 복용하면 안 되는 거구나, 운동선수라면.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반 의약품으로 허용이 된 것은 자아과 에스테반의 수용성 물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용성 물질에 있는 성분들이 걸리는 거고, 수용성 제 같은 경우는 다 허용이 돼 있고 심지어 요 성분 같은 경우는 뭐 카다에서 검색을 하시더라도 다 허용이 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체력을 좀 높이고 싶고 빨리 회복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을 때 비타민과 더불어서 같이 복용하시면 도움될 수 있는 거다라고 얘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앞에서 쭉 설명드렸던 한약 제제 부분은 저도 이제 약사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약국에서 판매되는 한약 제제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스포츠 약학회라는 것을 이제 운영하게 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제 스포츠 의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과의 관계에서도 저희 스포츠 약사, 그러니까 약사의 영역 으로 파트너십을 잘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약사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서 우리가 약국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영양제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동선수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코치분들이라든지 어떤 이런 영양학적, 스포츠 영양학적 관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제 학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같이 좀 협업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앞서 제가 강의 준비했던 부분에서 혹시 부족하시거나 뭐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고 하시다면 뭐 제가 현재 블로그를 운영도 하고 인스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까막약사 약수첩이라고 검색하시면 블로그도 제가 활용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인스타그램도 까막약사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나오기 때문에 뭐 팔로우 하시고 뭐 문의를 해주신다면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